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벡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벡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벡터를 하기 전에 스칼라 양이라는 건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 양이라고 하고 크기에다가 방향도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이동거리와 변이 할 때 이동거리와 변이 위치가 아니라 변이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 시간은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시간은 가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방향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도 포함한 것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나오면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니까 and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힘이 되니까 and 운동량은 mv 속도가 들어가 있죠. 충격량은 ft니까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쌍글이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때 위에다가 좀 확대해 볼게.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주면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스칼라 양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표시할 때는 화살 방향을 화살 표시를 해서 나타낸다는 거. 오케이. 사실은 이거 어디서 배운 부분들이야. 배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물리원에서 조금 더 살이 붙어 들어가는 거지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벡터의 합성과 분해. 사실은 이것도 우리 물리원에도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자.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는데, 자, 이걸 좀 더 확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여기 축에다가, 여기 축을 잡아 놓고는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요.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을 그려요. 여기까지 해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막대기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여기서 힘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빛을 비추었다 라고 치면 얘가 막대기라고 치면 여기서 또 하나의 힘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 하나의 힘이 두 개의 힘으로도, 그래서 얘를 살짝 지우면 되고요. 저기요. 그러면 요렇게 지우고 나면 요 하나의 힘이 두 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 다시 계속 지울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힘이 하나 있고 그래 놓고는 이 물체에 또 하나의 힘이 얘가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 이동시켜서 다시 내가 그려볼게. 요 B가 이렇게 있는 아이를 요 시작점과 같이 매치가 되게끔 붙여놓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지? 그럼 두 개의 힘이 뭐가 된 거야? 한 물체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요 힘을 고스란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대로 여기 끝에다가 요 끝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고 이번에는 요 아이를 고스란히 평행 이동시켜서 요 끝에 화살촉 끝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 시작점과 만나는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힘이 하나의 힘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가 됐을까? 어렵진 않죠? 여기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요 단어를 평행이동
평행 이동을 해서 요 시작점만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삼각형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얘를 고스란히 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를 이번에 아까 치면 요 시작점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요 끝점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요 끝점에다가. 그러면 요 지점이 생기겠지?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근데 뭐 얘나 뭐 큰 차이 없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했을 때가 조금 수월하고 어떨 때는 삼각형법을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수월하고,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더 많이 쓰는 건 평행사변형법을 좀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자, 이번에는 합성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빼기를 할 거야. 근데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똑같아. 어떤 거냐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합은 A보다 커졌고 B보다 커진 거지. 새로운 힘이.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아. 괜히 뭐 빼기 이런 거 넣지 마. 자, 그대로 여기서는 지금 얘가 있으면 벡터 A와 벡터 B를 뺀 C를 구하는 거지. 여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합니다. 팔행이를 얘로 잡았어.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얘 끝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있었던 요 아이를 이쪽이던, 그러면 이쪽은 안 만나는데요? 그러면 얘를 하려고 봤는데 얘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뺀다의 개념으로 해서 얘를 부호를 바꿔버려서 얘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다음에 얘를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끝에 갖다 놓게끔. 그럼 만나는 지점이 생긴 거네. 그럼 시작점하고 연결하면 C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뺀다의 개념을 썼기 때문에 뺀다의 개념은 반대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힘의 분해. 아까 했던 부분인데 한 개의 벡터를 2개 이상으로 나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야. 여기서 사인 코사인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 얘가 원래는 이게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원래 얘 힘이 원래 있었어.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이쪽으로 비춰줘요. 그러면 쭉 이쪽 뒤에 그림자가 하나 생기겠지? 인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다 빛을 비춰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막대기니까 여기선 어떻게 돼? 여기서까지 돼서 요게 하나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살짝 지우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계속 해볼게. 어차피 얘 길이는 똑같으니까 얘를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삼각형이 된 거고, 이때 나한테 필요한 건 얘 힘이 얘가 A야. 얘가 A고 X축이니까 얘가 AX축이라고 할 거고, 얘가 Y축이니까 AY축이라고 할게요. 한 번만 들으면 돼.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인, 파란색으로 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A분의 사인 세타는 A분의 AY인 거죠. 인정? 요거는 코스 색깔펜을 바꿔서 코사인이니까는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 A분의
AX가 되어지지.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AY만 필요하니까 이항시켜.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된 거고, 나한테 필요한 건 AX만 필요하니까 A를 좌변으로 넘겨요. A는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요 식이 만들어진 것뿐인 거네. 이해됐을까요? 별건 아니야.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지. 이거 갖고 고민할 건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었을까? 근데 여기서 이거 왜 그래요? 피라고라스 excuse me? 듣고 있는 거지? 피라고라스가 뭐야? 잘했어요. 빗변 제곱은 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하면 값은 같다. 인정?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요거 A 제곱은 A 사인 세타 더하기 제곱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제곱하고 같다. 인정?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그래서 A만 남아서 요 식이 유도된 것 뿐이에요. 이건 공식이 아니라 다 아는 거라서 계산할 때 니네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게 진로 선택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히 막 처음부터 막 이러진 않아. 오케이.